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자동차 마케터의 시선의 이순남입니다. 다음 달 3일 트럼프와 바이든이 맞붙은 미 대선에서 승자가 누구냐에 따라 미국 자동차 시장에서 전기차 판매 및 업계 간 희비가 교차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오늘은 올해 상반기 글로벌 자동차 판매에서 1위를 한 토요타와 전기차와 자율주행차로 시총에서 1위를 하고 있는 테슬라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를 포함하여 미국 전기차 시장을 분석하고 예상합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오바마 정부에서 확정했던 연비규제 강화법을 완화하는 정책을 올해 3월에 확정하였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캘리포니아주가 독자적으로 환경규제를 운영할 수 있었던 권한을 정지시키고 이 주에서 실시하던 ZEV 규제도 더 이상 하지 못하도록 했습니다. 캘리포니아주와 그에 동조하는 24개 주는 연방정부의 결정에 대해서 제소를 한 상태입니다. 캘리포니아의 산불 원인이 기후변동에 의한 것으로 강하게 믿고 있는 캘리포니아 주지사는 2035년부터 동주의 내연기관차를 더 이상 팔 수 없다는 정책까지 발표해버렸습니다. 트럼프가 대통령이 되면 또 한바탕 큰 싸움이 될 것 같습니다. 트럼프는 작년 11월 4일 많은 비난을 받으면서도 지구온난화 대책의 국제적 협약인 파리 협정에서 탈퇴를 선언했습니다. 이 탈퇴하는 규정에 의해서 별도의 의견을 제시하지 않은 한 1년 후인 올해 11월 4일 대선 바로 다음 날 확정된다고 합니다. 중국에 이어 세계 두 번째로 온실효과가스를 배출하고 있는 미국이 정말로 탈퇴할 수 있을까요? 그것은 트럼프 대통령이 재선되는가 여부에 달려 있습니다. 왜냐하면 야당인 민주당은 환경 문제도 선거 전략으로 들고 나왔습니다. 바이든 후보는 파리 협정은 계속 유지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고 전기차에도 매우 우호적입니다. 그래서 자동차 업체들에겐 이번 대선 결과가 중요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어버렸습니다. 지금까지 트럼프의 환경 규제 완화 정책으로 미국의 전기차 시장은 유럽, 중국과 비교할 때 매우 작은 편입니다. 전체 판매에서 전기차의 판매 비율은 18년 1.3%에서 테슬라의 돌풍으로 그나마 현재 2.2% 정도에 머물고 있는 수준입니다. 미국 시장에 투입된 전기차 모델 수도 현재 12개밖에 안 되고 있습니다. 미국 내 전기차 시장은 테슬라가 독점적 지위를 차지하면서 83%의 높은 마켓시어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모델 3는 기존에 판매하고 있던 GM의 볼트, BMW의 i3, 닛산의 리프, 현대 기아차의 코나와 니로 전기차의 판매 대수를 빼앗아가고 있는 형국입니다. 독일 프리미엄 브랜드 중 먼저 미국 시장에 출시한 아우디 e-tron은 꽤 선전하고 있다고 말할 수 있지만 테슬라의 모델 X, 모델 Y와의 판매 격차는 크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또한 미국의 전기차 판매는 연방정부와 다르게 독자적으로 ZEV 규제를 운영하고 있는 캘리포니아주에 집중되고 있습니다. 전체 자동차 판매에서 캘리포니아의 주에서 판매되는 비율은 12%, 13% 수준입니다만 전기차는 약 43%가 캘리포니아주에서 팔리고 있습니다. 캘리포니아 주에서 테슬라가 참가하고 있는 각 세그먼트에서의 판매에서도 테슬라의 승자 독식의 가능성은 커지고 있습니다. 니어 럭셔리 세그먼트에서 테슬라 모델 3는 경쟁차인 BMW 3, 벤츠 C클래스 등과 2만 대 이상의 차이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럭셔리와 하이엔드 스포츠카 세그먼트에서 테슬라 모델 S의 판매는 BMW 5와 메르세데스 벤츠 C클래스를 곧 따라잡을 기세입니다. 럭셔리 미드사이즈 SUV 세그먼트에서는 이제 최고의 자리를 지키고 있는 렉서스 RX만이 모델 X의 공격 대상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테슬라가 없고 캘리포니아주가 ZEV 규제를 도입하지 않았다면 미국에서의 전기차 판매는 매우 부진했을 것입니다. 지금 유가는 세계적으로 가장 싼 시기를 맞고 있으며 장거리 운행을 많이 하는 미국인들 입장에서 굳이 전기차를 구입해야 할 이유가 약한 편입니다. 게다가 전기 충전소가 완벽하게 정비되지 않은 상태이고 대통령은 환경 규제를 계속 완화하고 있으니 말입니다. 이럼에도 불구하고 품질 수준과는 관계없이 테슬라의 혁신에 환호하는 팬덤은 이 시간에도 계속 늘어나고 있어 테슬라는 대통령이 누가 되든 관계치 않은 모습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각사의 전기차 대응 전략이 주목됩니다. 올해부터 24년까지 미국 시장에 투입될 하이브리드나 플러그인 하이브리드를 제외한 순수 전기차는 72차종이나 됩니다. 메인스트림 브랜드, 프리미엄과 럭셔리 브랜드들이 전기차를 준비하고 있습니다만 새롭게 시장에 참여하는 신생 전기차 업체들도 가세하면서 미국 환경 규제 정도에 관계없이 내년은 매우 핫한 미국 전기차 시장이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브랜드별로는 메인스트림 브랜드에서 26개 차종이 발표되는데 GM이 매우 공격적입니다. 공장 폐쇄를 계속하며 구조조정을 해왔던 GM은 자율주행차와 전기차에 올인하는 전략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반면 일본 업체 가운데는 닛산을 제외한 토요타와 혼다의 전기차 계획은 매우 초라하게 보입니다. 프리미엄 브랜드에서 테슬라의 허를 찔린 130년 전통의 메르세데스 벤츠가 내년부터 공격적인 전기차 론칭으로 반격을 하게 됩니다. S클래스급에서의 만회를 위한 EQS도 출격합니다. BMW, 아우디도 전기차 출시 계획을 앞당기고 있습니다. 미국의 GM은 캐딜락의 프리미엄 브랜드 위상을 강화하기 위하여 브랜드 전략 재검토와 함께 공격적인 전기차 라인업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반면 럭셔리 브랜드에서 포르쉐와 마세라티의 공격적 라인업도 매우 주목되고 있습니다. 전기차 시대가 도래하면서 지금까지 들어보지 못했던 신생 업체들이 본격적으로 경쟁에 참여하게 됩니다. 과연 루시드는 테슬라에 태클을 걸 수 있을까요? 전기차 트럭을 개발하고 있는 로드스타워는 포드가 부동의 1위를 계속하고 있는 F150 픽업을 직접 겨냥하였습니다. 사륜 인휠 모터 기술과 함께 매우 공격적인 가격을 설정했습니다. 중국 브랜드로는 처음으로 바이튼이 M-바이트로 미국 시장에 상륙하게 됩니다. 파란을 일으킬 수 있는지 주목되고 있습니다. 테슬라는 대선 결과에 상관없이 아직 많은 품질 문제점을 안고 있으면서도 혁신으로 인하여 계속 성장할 것으로 보입니다. 18년 8월 트럼프 행정부는 연비 규제치를 2020마이 수준으로 낮추고 캘리포니아주가 추진해왔던 독자 규제도 폐지한다는 안을 발표했었습니다. 캘리포니아주의 반발은 너무 거셌고 연방정부와 법정에서 맞붙게 되는 상황이 시작되면서 자동차 업체 간에도 분열이 시작되었습니다. 19년 7월 자동차 메이커 중 포드, 혼다, BMW, 폭스바겐은 캘리포니아주와 협의하면서 2026년까지 매년 3.7%씩 강화하는 규제에 합의합니다. 이 규제치는 연방정부의 매년 1.5%씩 강화하는 안과 오바마 전 정권 때 반려되었던 매년 5% 강화 법의 중간 정도인 규제였습니다. 반면 9월이 되면서 토요타와 GM 등은 캘리포니아주의 권한 취소를 결정한 트럼프 정권을 지지하고 나섰습니다. 19년 11월 15일 캘리포니아주는 연방정부안을 지원하는 메이커들로부터 2021년 이후 신차 구입을 중단하는 방침을 발표했습니다. GM은 국유화되었던 경험이 있어서 트럼프를 지지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으로 보입니다. 토요타도 불려가서 미국 공장에 투자하지 않으면 페널티를 주겠다는 트럼프의 예측할 수 없는 결정에 크게 놀란 경험도 작용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좀 더 연비 규제 내용으로 축소해보면 토요타의 전략 미스가 있지 않았나 생각됩니다. 캘리포니아에서는 일본과 유럽차의 판매가 높습니다. 토요타는 전체 미국에서 4위이지만 캘리포니아에서는 큰 차이로 1위를 해왔습니다. 토요타는 이 시장에서 강점인 하이브리드로 ZEV 규제를 대응해왔지만 18년부터 하이브리드 차가 ZEV 기준 차량에서 제어되어 버렸습니다. 이에 대응하여 토요타는 전기차 대신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차량과 수소 연료 전지차 미라이를 통하여 대응하는 전략을 수립하였다고 보입니다. 하이브리드를 97년 처음 양산하고 나서 100만 대 판매 시점에서 수익을 창출했던 자신감과 성공 경험이 토요타의 발목을 잡았다고 보입니다. 수소 연료 전지차도 하이브리드처럼 그렇게 될 것이라는 믿음이 강했지만 미국 내 수소 연료 전지차 미라이의 판매는 연간 2,000대를 넘지 못하면서 큰 부담이 되었습니다. 토요타는 ZEV 규제를 다 만족할 수 없어서 테슬라로부터 크레딧을 구입하여 보충한 적도 있습니다.
일론 머스크도 전기차를 시작하기 전에 전기차와 함께 수소연료 전지차의 미래성을 검토한 끝에 전기차를 최종 선정했다고 합니다. 반면 니콜라는 무엇을 선택했습니까? 일론 머스크의 선견성이 미래를 개척하며 선도하는 결과를 낳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현대차도 지금 돌아보면 아찔한 순간이 있었습니다. 정몽구 회장 시절에는 수소연료 전지차가 우선이었습니다. 연구소에서는 수소연료 전지차 기술만 중점적으로 보호하게 되었고, 그래서 현대차는 수소연료 전지차를 개발 판매하고 기한을 할 수 없이 전기차를 하도록 차별화가 결정되었습니다. 기아의 소울 전기차가 현대보다 한참 먼저 출시된 것은 이 당시 이러한 결정 때문이었습니다. 그런데 현대차가 전기차를 하지 않으면 안 되는 계기가 된 것은 유럽의 CO2 규제였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완화시킨 연비 기준과 함께 캘리포니아를 포함해서 10개 주에서 시행하고 있는 ZEV 규제를 철폐하여 주면 트럭 판매 비율이 혼다 대비 상대적으로 높다 해도 토요타는 주요 차종별 하이브리드와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구성으로도 미국 환경 규제를 대응할 수 있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바이든이 당선되면 토요타는 매우 혼란스러울 것으로 예상됩니다. 지금까지 트럼프가 밀고 왔던 정책을 다시 원점에서 검토하여 정상적으로 돌려놓을 가능성이 높다고 보입니다. 그러면 토요타는 지금 개발하고 있는 전기차 개발을 매우 서둘러야 합니다. 마스다 덴소와 함께 17년에 시작한 전기차 플랫폼 개발은 어느 정도 되었을 것으로 예상합니다. 그리고 올해 취소되었습니다만 동경올림픽에서 전구체 전지를 탑재한 차량을 발표하겠다던 내용도 아직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지금 개발하는 CHR 전기차나 렉서스의 UX300이 전기차는 유럽과 중국 규제를 대응한 차지만 테슬라와 비교 대상이 되지 못합니다. 비공식적으로 토요타와 스바루가 공동 개발하는 전기차를 23년 미국에 투입한다고 하지만 너무 늦습니다. 비밀리에 회심의 반격 카드를 준비하고 있지 않을까요? 테슬라는 대선 결과에 큰 영향이 없는 반면 토요타는 바이든이 대통령이 될 경우 전기차를 빨리 개발하지 않으면 최대의 수익원이었던 미국 시장에서 매우 위험할 수 있다는 것이 오늘의 결론입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부탁드립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